R&D 사업은 쏠림 잔치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 대학 쏠림, 수도권의 쏠림, 이공계 쏠림. 이건 너무 불균형하다. 돌봄 교실의 공기 정화 장치, 대용량 직수 정수기.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뭐냐면 책정된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장관님 저 스티브 잡스 잘 아시죠? 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문학과 기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합해져야지만, 융합되어야지만 사람들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결과물이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얘기하면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인 스콧 하틀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문사회과학 전공자들이 스템 전공자보다는 더 오히려 이 시대의 비즈니스 성장의 중심에 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결산 쭉 작년 한 해 교육부 살림을 보니까 이 R&D 관련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가 이제 두 가지 몇 개 대표적인 게 이제 BK21 사업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문학 이공계 관련 학문 지원 사업, 연구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의 그 지금 이 R&D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줄지 모르지만 쏠림 잔치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의 쏠림이냐면 소수 대학 몇 개 대학의 쏠림, 그 다음에 수도권의 쏠림, 그 다음에 이공계 쏠림. 그래서 지나치게 소수 대학과 그 다음에 이공계의 연구 R&D와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연구에만 집중적으로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아까 얘기했던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이 스콧 하들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미래 시대에 준비해야 되는 이런 기초 학문을 하고 있는 R&D의 흐름과 방향에 과연 지금 맞춰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저기 한번 보시면 그 소수 대학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학들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부산대 하나 빼놓고는 성대까지가 전체의 34% 가까운 그 BK 예산을 다 집중해서 선정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BK21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학교 190개 학교거든요. 이 190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34%를 사실은 독점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실이면 이게 맞는지 확인은 좀 검토를 좀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R&D 예산에서 이공계가 실험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구비가 좀 많을 수 있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2019년 결산 전체 결산서를 보면 거의 2배입니다. 인문학 쪽 연구와 이공계 관련 연구의 예산액 자체가 거의 2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불균형하다. 그리고 인문학 관련된 연구는 되게 뭉뚱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 쪽에는 어떤 사업 꼭지가 예산 꼭지가 있냐면 개인 기초 연구에 거의 2,900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 쪽 연구, 인문사회학 쪽 연구에는 이런 꼭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팀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R&D 사업의 균형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일관되게 관련 사업들이 다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2019년도에 그 돌봄 교실의 공기 정화 장치하고 그 다음에 대용량 직수 정수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뭐냐면 책정된 예산에 비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행률이 너무 낮아요. 이유가 뭐냐면 교육청에서 신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산은 그렇게 책정해놨는데 이 얘기는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현장의 수요나 어떤 상황을 충분히 점검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에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약간 확대하면 현장의 자율성에 충분히 자율성을 살리면서 교육부의 지금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가에 관한 단적인 예, 먼저 BK21 등 그 저희의 그 R&D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기본적인 문제인식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4단계 BK21 하면서는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쏠림 현상이라고 일부 대학에 집중되는 것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어서 그런데 또 객관적인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한 측면들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인문학에 대한 강조 뭐 두말할 나위 없다고 보고, 그 부분들을 앞으로 대학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뭐 BK21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7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이공계의 그 일방적인 쏠림이 아니라 이게 융합적인 그 지향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배치될 수 있는 건지 예산의 분배라든지 지원의 형식들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 교실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학교 교실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작년에 추진을 해왔었고,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져서 공기 정화기, 청정기를 대부분 임대해서 그 배치를 했는데 환기 시설이 같이 그 있어야지 된다고, 이산화탄소 양이 이제 급속하게 늘어지면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그 나쁘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계 환기 설비를 같이 하는 예산을 책정을 했던 건데요. 그게 이제 약간 품질이나 인증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인증이 되고 나서 하겠다는 시도교육청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용액이 경기도하고 몇 군데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이제 인증 기준이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계 환기식 설비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좀 사정이 있었고, 대용량 정수 사업도 작년에 인천에 이제 물 문제 때문에 좀 급하게 추경에 반영이 된 예산인데 그것도 이제 임대가 제한적인 기간 동안 임대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학교 현장에 정확한 수요 파악이 좀 되지 않은 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부분은 좀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4단계에서는 저희가 좀 이 정량 지표만이 아니라 정성 지표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높이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K21 사업은 한 단위가 7년짜리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지적하신 쏠림 현상 부분에 다른 대학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교육부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